내가 오늘 정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이제 팔자 고치는 거야. 아이쿠. 오늘이 우리 유튜브 시작한 지 50일 정도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취미 생활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일단 이게 이제 바이크하고 뭐 캠핑을 먼저 다루다 보니까 혹시 이제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시장 안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놀이기 때문에, 놀이가 삶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취미를 공개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 성공의 기운을 나누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 반드시 중요하고 좋은, 그리고 정말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컨텐츠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이걸 하면서 이제 또 여러 또 구독을 하시는 분들의 조언도 듣고 뭐 댓글도 읽어보고 하지만, 내 스스로가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아. 내 스스로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괜찮다, 그걸 받아들이자, 뭐 이런 각오로 그 두려워하지 않는 실패를, 또 잘못되는 거를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아이쿠. 일은 그렇고 고생하고 이 PD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질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저축을 얼마나 해?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봐. 버는 금액에 얼마를 저축한다고 보는 거야? 대답을 못하냐?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 본인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쯤 된다고 생각해 봤어? 답변할 수 없어? 내가 답변을 하면,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내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한 5천억 정도? 아이쿠.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이 책을 읽고 있었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책 말고도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혹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책 속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으려고 뭐 주식 투자하는 법, 땅 사는 법, 뭐 돈 불리는 법, 뭐 이런 책들 무지 많잖아. 내가 오늘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재정적으로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제 팔자 고치는 거야. 아이쿠. 내가 지금 돈 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돈에 귀신이 있다는 거지. 근데 나도 이걸 누구한테 들었어. 내가 1990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한 거야. 그 연말쯤에. 91년쯤 됐을 때 사업이 막 이제 번창하고 막 이제 매출이 막 증가하고 막 이럴 때 내가 지사의 직원으로 들어갔었거든. 근데 이제 지사를 접수하고 본사를 또 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잘 나가게 됐는데, 내가 이제 운영 자금이 조금 필요하게 됐어.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골프를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 마침. 거기서 알게 된 어떤 한 선배하고 뭐 이래저렇게 저렇게 좀 알게 지내다가 그분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 나는 돈이 없어 못 빌려주고, 마침 또 돈이 떨어졌다는 거지. 여윳돈이 없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줄 만한 분이 계시니까 네가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서 나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나를 데리고 갔는데, 장가도 가고 가족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업도 조금 하시는 그런 저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해서 대처성인 거지. 아주 잘생기셨어요. 잘생기고 풍채도 좋으시고 음성도 너무 좋고, 그런 분을 이제 그 다음날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가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조금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시면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야. 스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간단해. 아이쿠. 돈이 굉장히 정직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돈은 반드시 10,000원짜리는 10,000원의 힘을 가진다는 거지. 10,000원, 11,100원 이렇게 힘을 가지지 않고 10,000원짜리는 꼭 10,000원의 힘을 갖는다. 돈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함이다 하는 것이고, 돈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서 친구들을 부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가 덩치가 커지고 나면 반드시 그 돈의 주인을 테스트하게 된다는 거야.
1억의 자금을 모은 사람이 1억의 자금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지. 그 시험에 지면 다시는 그 1억 이상의 자금을 모을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야. 사람이 돈을 따라간다고 절대 돈이 모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지. 돈이 외로움을 많이 타서 친구를 부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은 반드시 혼자 있지 않는다는 거지. 지 친구를 부르거나 지보다 조금 덩치가 작은 애를 불러서 같이 있기를 원하고 또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계속 또 덩치가 커지고 그 불어난 돈이 반드시 그 주인을 테스트한다. 내 주인이 나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를 반드시 테스트한다는 거지. 근데 그 테스트에 지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본다고. 퇴직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시거나 뭘 샀는데 자금 융통이 안 돼가지고 그냥 몇 년째 고생을 하시거나 몇십 년째 고생을 하시는 분, 결국 동기신이 그 사람을 테스트했는데 그 테스트에 진 결과로 그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아이쿠.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러면 그런 테스트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10억을 모으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10억이라는 돈을 한 곳에서 모은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돈 모으기라는 거지. 돈을 반드시 세 곳으로 쪼개서 10억을 모으거나 1억을 모으더라도 마찬가지. 2개나 3개를 쪼개서 모으고 그 모은 돈을 합쳐서 1억을 만들고, 돈 귀신이 덩치가 적어져서 사람을 테스트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사람이 테스트를 하면 반드시 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내가 이제 회사를 잘 키워서 이제 회사를 매각하거나 상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 어떻게 운 좋게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내 지분을 넘길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 거지. 회사를 매각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회사 매각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페이퍼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앞두고 미국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내 아주 존경하는 형님이 미국의 약사신데 약국을 M&A를 전문으로 하신 기업가세요. 미국에서 약사 중에서는 정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손이신데 스위스에 놀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나한테 하셨는데, 그 스위스에 왜 가셨냐 그랬더니 회사를 하나 매각을 했는데, 약국을 매각을 했는데 그걸 매각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부터 이제 내가 이제 나도 이거 싸게 파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막 그냥 분심이 생겨서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냥. 왜냐면 그게 워낙 큰 돈이 차이가 나니까. 또 뭐 당근마켓 같은데 물건 파는 사람들 보면 조금이라도 좋은 물건을 싸게 내놔야 빨리 팔리잖아. 회사도 마찬가지거든. 그게 사실은 쓰던 회사고 중고 회사인데 그게 싸게 나와야 그게 팔리는데, 내가 어느 날 이거 내가 싸게 팔면 안 되겠네, 더 받아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 사인해야 할 날이 이제 하루 전날로 다가왔는데 사인하기 싫은 거야. 회사도 잘 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잠을 깬 거지. 잠을 깨자마자 뒤통수를 한 대 누가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딱 깨보니까 동기신이 생각이 난 거야. 이거 내 동기신 장난에 꼬이는 거다. 동기신이 내데리고 지금 장난치는 거다. 내가 자칫하면 이 돈도 못 받고 이거를 날린다. 그리고 아침에 밥 한 그릇 배불리 먹고 회의 장소에 가서 사인하고 회사 매각의 시초를 한 거지. 조금 지나고 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내가 그때 100원 더 달라 그랬으면 줬을까? 이랬더니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지. 아이쿠. 돈을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돈이 사람을 테스트하기 전에 돈을 쪼개야 돼. 3억의 돈을 모았어. 집을 산다 그래서 그 돈을 몽땅 집 사는 데만 투자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은 그 삶이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지. 동기신이 그런 걸 다 읽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돈을 요렇게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돈을 절대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3등분을 하거나 5등분을 해서. 그래서 1억은 어떤 데를 위해서 쓰고, 또 1억은 또 우리가 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또 투자를 하고, 또 1억은 또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나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에 또 뭐 주식을 사거나 뭐 whatever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동기신이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테스트를 안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불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 동기신이 사람을 테스트하기 전에 돈의 힘을 잘 이해해서 그걸 분산시킬 줄 알아야 되고, 그 분산을 통해서 돈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돈을 분산시킬 수 있는 지혜를 잘 발휘해서 돈을 잘 모으고, 또 모은 돈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 내 이야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1억을 저금을 해서 모은 시간이 있었거든. 한 달에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1억을 만든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야, 그걸 언제 모아서 100만 원, 1억을 하냐? 그러더라고. 그걸 계속 습관적으로 넣기 시작하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1억이 돼 있더라고. 돈을 모으는 것도 돈의 힘을 잘 이해하고 모아야 돈이 모이고, 쓰는 것도 돈의 힘을 잘 이해하고 써야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